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2주 문학 네 번째 작품이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대가요 하고 있어요. 자, 고대가요는 배경설화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상고시대부터, 즉 고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 쓰여진 노래를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읍사에는 어떤 배경설화가 있냐? 정읍사니까 제목을 보니까 정읍에서 부른 노래예요. 정읍은 전라도의 한 지역의 이름이죠. 그 지역에서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행상을 하고 있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행상은 뭐냐면 옛날에 장거리를 옛날에는 뭐 7일장, 4일장, 10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이 서는 그 장을 그렇죠.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을 행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상인이 행상을 하러 갔어요. 장사를 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부른 노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도샤 어기야 머리곰 비춰오시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해석을 해볼까요? 달하는 오늘날의 이시여, 달림이시여 라고 해석하래요. 달림이시여, 달을 이제 높임의 대상으로 설정해놓고 달림이시여 해놓고 높이 좀 비춰주세요. 높이 좀 떠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달은 기원의 대상이 될 거예요. 달이 뭐라고요? 기원의 대상. 그래서 뭔가를 소망하면서 비는 대상이 바로 달림이에요. 그래서 달림이시여 높이 좀 돋아서 그러니까 높이 떠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곰은 뭐냐면 강세전미사라고 하는데요. 강세전미사. 그래서 강조를 위한 전미사예요. 전미사. 어근의 뒤에 붙어서 뭔가 좀 뜻을 더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웠어요. 그래서 높이 떠서라는 뜻이요. 높이 떠서. 높이 떠서. 어기야. 머리곰. 어기야는 이제 감탄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머리곰도 여기 높이곰과 똑같은 강세전미사. 그래서 멀리 비춰주세요. 비춰오시라. 달림이시여 높이 떠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자신의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걱정되니까 달림이 높이 뜨면 좀 밝아서 돌아오는 길이 안전할 거니까 좀 높이 떠서 비춰주세요 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돌이 얘는 후령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밑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제 여러신고요 라고 했어요. 저제가 어디냐면 시장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장에 여러신가요? 시장에 계신가요? 여기서 여다는 지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그래서 시장에 계신가요? 지내다 살다. 시장에 계신가요? 진대를 드디 올세라 라고 했는데 리을세라.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리을세라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대를 해석하자면 첫째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 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여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지금 어느 행상인의 아내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어디 위험한 데 있어서 돌아오지 않고 있나? 두 번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중의적 해석은 뭐예요? 의미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기야 어강돌이 또 후령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고시라. 무엇을요? 짐을 이 사람이 이제 어느 행상인이니까요. 그 당신이 가져간 짐은 어느 곳에든 놓고 몸만 안전하게 오세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기야
해석 안 해도 되고, 내 가는데 정글올시라. 그러면 여기서 내는 내가 화자가 가는 곳이 정글올시라 위험할까 두렵습니다. 혹은 님이, 그죠? 화자의 남편이 가는 곳이 위험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글올시라 어떻게 해석했어요? 위험할까 두렵습니다. 리을시라 뭐뭐할까 두렵다. 정글올시라 위험할까 두렵다. 어기야 어강돌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뭘 기원하고 있습니까? 이 행상 나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형식적 특징입니다. 얘가 지금 고대가요잖아요. 그래서 고대가요 중에서도 유일한 백제가요예요. 유일한 백제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백제시대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백제시대에 쓰여진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한 작품만 전승되어 오는 거죠. 서정시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고요. 여성적이고 기원적이죠. 그래서 달림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염려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를 사용했어. 후렴구. 원래 고대가요에는 후렴구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시는 특이하게 후렴구를 사용했다라는 것. 형식적 특징이고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고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고대가요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다른 작품들은 한글로 기록되지 않고 뭘로 기록되었어요? 한자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작품은 유일하게 고대가요 중에서 한글로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작품이다. 자, 그러면 시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 3장 6구 45자 내외, 그 다음에 종장 첫음보는 3음절, 이 특징인데, 자 그러면 시조는 3장이 뭐예요? 세 줄이고 6구 6개의 단락으로 끊어 읽을 수 있어. 글자 수도 45자고 종장은 뭐냐? 이렇게 세 줄이 있으면 요 맨 앞에 나오는 한 줄을 뭐라고 그래요? 초장. 가운데 줄은 중장. 가운데 중자죠. 종은 마지막 종자를 써서 종장이고요. 종장의 첫음보는, 자 종장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로 끊어 읽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음보수라고 하는데 4번 끊어 읽으면 사음보거든요. 그래서 시조의 특징이 사음보예요. 시조가 뭐라고요? 사음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조 형식이 기원이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원이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봐요. 자, 달아 높이금 도드자 멀리금 비춰오시라. 그럼 얘를 사음보로 끊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앞에 두 줄이 바로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그러면 사음보가 되죠. 그럼 얘가 초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 후렴구는 이제 넣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제 너려신고요. 이음보, 진대를 디디올시라 이음보. 그래서 얘가 중장의 사음보. 종장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올시라. 1, 2, 3, 4. 그래서 종장이 돼요. 그래서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3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어의 대립구조가 나타나 있다. 대립구조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달은 밝잖아요. 그런데 진대가 뭐예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달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립구조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립구조, 다른 말로 대조적 이미지, 달은 밝은 곳, 진대는 어두운 곳, 그래서 대립구조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봅시다. 후렴구를 제외한 구절을 배열하면 시조와 유사한 형식, 금방 얘기했죠. 사음보, 후렴구 제외하고. 후렴구의 감탄사 아의에는 시적 화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후렴구가 어기와 어강돌이 아으다릉돌이에는 의미가 없어요. 시의 본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고통스러운 마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리을세라 뭐뭐할까 두렵다는 라는 어미죠. 어간 어미에서 뒤에 오는 부분 어미를 활용해서 남편에 대한 걱정과 의구심은 뭐냐면 의심. 그죠? 의심. 어디를 밟을까가 두려워 걱정돼 의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은 강세전미사. 그래서 높이곰 높이 머리곰 멀리 그래서 달이 비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4번 기억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은 뭐냐면 달이요 달 기원의 대상이죠. 자 그러면 1번 자신의 소망을 의탁하다가 뭐예요? 의지하다는 숭고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죠. 맞고요. 자신과 남편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매개물로 작용한다. 맞죠? 이 달을 매개로 해서 님이 만약에 진대에 있다면 나는 지금 먼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은 뭐 집 근처에 있다고 치면 아마 신랑은 남편은 어제 뭐 시장 근처에 있다고 쳐요. 그럼 달이 멀리 비춰주면 나와 남편이 있는 곳을 이어주는 것이니까 매개물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3번 남편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이자 광명의 상징 맞죠? 광명은 뭐예요?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소리가 맞는 거고요. 기원의 대상이면서 성찰은 알죠? 성찰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자신을 돌아보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계속 뭐예요? 님이 위험한 곳 혹은 딴 여자를 만날까 두려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딴 여자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고대가요 끝나고 나면 향가 배우고 향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려가요를 배울 건데 그 고려가요에서 요 진대와 같은 의미의 시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고려가요 중에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 서경별곡은 뭐냐면 서경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역시 떠나가는 남편 비슷하죠. 떠나가는 남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싶은 잡고 싶은 이 여성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대어 놓았느냐 사공아 너의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배를 대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대동강에 배를 띄우면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고을 옛날에는 이게 꽃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기했어요. 꺾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여기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꽃은 뭐예요? 다른 여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기야 진대를 드디올세라 어두운 데를 밟을까가 두렵습니다. 혹은 진대 땅이 질퍽질퍽한 데라고도 해석해도 돼요. 그런 곳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혹은 다른 여자가 있는 곳에 갈까 두렵습니다 라고 아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진대가 뭐야? 다른 여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석한다면 서경별곡에서 꽃을 뭐야?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는 것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5번 선지 볼까요? 남편에게 일어날 부정적인 상황을 제거하고 진대를 밟을 올시에라.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밟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주는 존재. 그래서 달리마 높이 떠서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자, 보기 한번 볼까요? 정읍은 전주에 소속된 현이다. 한 마을이란 거죠.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배경설화 얘기하고 있네요. 그 아내는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는 먼 곳을 바라보면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를 입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자, 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언덕에 망부석으로 변해 남아있다고 한다. 배경설화요. 망부석은 뭡니까? 망부석? 사전적인 의미는 석이 돌석자니까 죽은 아내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은 아내의 돌은 이 여자가 그죠 남편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그냥 망부석으로 이 돌로 변해서 앉아 있었다라는 이런 배경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A는 뭐냐? 자, A는 머리곰이에요. 그러면 멀리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달님이시여 멀리 비추어서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멀리예요. 머리곰. A에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 담겨있다. 맞네요. B, 저지에 노려 신고에 어떻게 해석했죠? 시장에 계신가요? B에서 남편의 직업이 상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행상인의 아내가 불렀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C는 남편에게, C는 진대는 위험한 곳 혹은 다른 여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네요. D가 뭐냐면 어느 이다 놓고 있으라 뭐를 짐을 남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죠. 그죠? 짐은 그냥 상관없고 당신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해석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E는 점그러울시라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할까 두렵습니다. 위험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아내의 희생의지가 아니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니까 얘가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16번 봅시다. 이 작품에서 서로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는 시요. 아까 맨 처음 문제에서 했죠. 달은 아주 밝은 이미지고 그 다음에 진대는 뭐야? 위험한 곳, 어두운 곳이니까 대조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정읍사 마쳤습니다.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로서 어느 행상이니 자 남편을 기다리면서 망부석이 되었다는 배경설화가 있고요. 자, 달님에게 자신의 소망인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달과 진대가 대조적인 이미지를 이루고 이 시가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시조가 3장 6구인 것이 이것을 닮았다. 1구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가 1구 여기가 2구 그 다음에 여기가 3구 여기가 3구 여기가 4구 여기가 5구 6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1구 여기가 2구 3구 4구 여기가 5구 6구 그래서 여기가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진대가 이제 서경별곡 고려가요. 서경별곡의 곳과 같은 의미이다 라고 이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